자, 이번 시간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페이지 39쪽에 고조선이죠. 고조선 들어갈게요. 자, 일단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에 이제 말씀드리는데 웬만하면 예습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습보다 복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습은 뭐 배웠어야, 내가 뭐 알아야 예습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는 게 없는데 무슨 예습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예습은 별로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데 복습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 공부했다라고 하는 거 한 번에 끝내야죠. 이 전에 공부했는데 이걸 그냥 넘어갔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습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 자, 우리가 이제 고조선인데 우리나라 최초, 우리 민족의 최초의 국가죠. 고조선입니다. 건국 언제죠? BC 2333년이라고 이련 스님이 저술하신 삼국유사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 민족의 최초의 국가가 나와 있었구나라는 거죠. 세력 범위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요령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해서 한반도 대동강 유역 위에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이따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세력 범위는 비파형 동공과 고인돌이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 번에 말씀드릴 거고요. 자, 고조선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단군 신화에 우리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오른쪽에 단군 신화가 수록되어 있는 건 어디냐? 삼국유사, 제왕홍기, 그렇죠? 세종실록, 지리지,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거. 자, 이제 단군 이야기 들어갑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면 40쪽에 단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너무 어렵게 되어 있죠? 자, 우리 민족의 천신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환인입니다. 환인의 아들 환웅이 있는데요. 이 환웅은 하늘의 일을 돌보지 않고 이 아래 인간 세상들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 싶은 뭐예요? 홍익인간, 그렇죠? 이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한 그 아버지가 야, 너 천부인 3개 줄 테니까 가지고 내려가서 인간 세상을 좀 다스려봐 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이 바람, 구름을 주관하는 신과 그리고 군사 3,000명을 딸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리고 내려가서 태백산 신단수, 태백산 신시에 자리를 잡고 여기에서 신이 내려왔으니 인간들은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 동네는 누가 있었냐면 그 유명한 곰과 호랑이가 미친 듯이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얘들이 싸우고 있을 때 불쌍한 것들, 내가 신이 내려왔으니까 니들을 보살펴줄게. 니들 원하는 걸 얘기해봐. 그랬더니 얘들이 싸우다 말고 이게 뭐 정신 나간 사람이 왔어요. 그렇지, 미쳤네. 얘부터 제끼고 하자. 그리고 이제 싸우려고 막 갔어요. 그러니까 환웅이 잠깐, 그런 다음에 훅 하니까 바람이 막 몰아치고 비가 내리고 막, 그러니까 신이시여 그리고 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곰과 호랑이가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환웅이 원하는 걸 얘기해라 그랬더니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쑥과 마늘을 먹여버립니다. 그렇죠? 100일 동안 먹이면 사람이 되게 해줄게. 이걸 가지고 동굴에 가서 곰은 신났죠. 잡식이잖아요. 게다가 겨울잠 자는데 다 먹고 자버립니다. 호랑이는 미쳐버리는 거지. 육식에다가 이거 맵고 에라이, 그리고 도망갑니다. 21일 만에 도망가 버려요. 환웅이 내려와서 곰,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으니 네가 승자야. 사람을 만들어줄게. 그래서 웅녀를 만들어주죠. 웅녀를 만들어줬는데 친구들 만나러 갔더니 다 곰이야. 근데 사람이 하나가 와가지고 친구라고 하니까 잡아먹어버릴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도망와서 이제 사람으로 됐잖아. 그러니까 신한테 따지죠. 야, 내 인생 어쩔 거야? 책임져 라고 해서 책임졌으니 그것이 누굽니까? 단군 왕검을 낳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그 유명한 단군 이야기, 단군 신화죠. 이렇게 됐어요. 이게 시험에 나오느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책을 볼게요. 자, 40쪽에 책이 나와 있는데 단군 이야기 동그라미 1번. 옛날에 환인의 아들 환웅이 천부인 3개와 3천의 무리를 이끌고 내려왔죠.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천부인 3개, 비, 바람, 구름이죠.
자, 일단 비바람 구름이래. 그 옛날에 환인의 아들 환웅이 천부인. 그러니까 환웅. 이 어떤 사람들이죠? 하늘신, 천신사상입니다. 그렇죠? 하늘에 살고 있었던 신을 믿고 있었던 게 우리 민족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 보면요, 태백산 신단수 밑에 내려왔다라는 거죠. 구릉 지역에 거주했다라는 거죠. 구릉 지역에 거주했다. 이것은 청동기 시대의 문화였어요. 그렇죠? 청동기 시대. 그렇구나. 자, 세 번째 풍백우사 운사로 하여금 이렇게 주관을 하게 했다. 얘들 시켰다라는 거죠. 시켰다. 계급. 그렇죠. 시켰어요. 그리고 비바람구름 뭐 할 때 필요해요? 농사 짓는 데 필요하죠. 그래서 당시가 농경사회였구나 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고요. 쭉 내려가서 네 번째, 인간을 널리 이롭게 홍익인간이고, 이때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 진짜 곰, 호랑이가 사람이 됐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곰의 자식이요? 그게 아니고 곰을 믿었던 부족과 호랑이를 믿었던 부족, 당시의 토템 사상, 그렇죠? 토템 사상을 믿고 있었던 신석기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신석기는 원시신앙 토템 사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환웅은 진짜 천신이 아니고, 그렇죠? 환웅을 믿었던 사람들. 그러면 하늘신을 믿었잖아요. 천신 사상. 얘들은 뭐예요? 청동기 문화를 가졌던 사람들. 이것도 청동기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토템 사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자,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를 원했으며 쑥과 마늘 먹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6번에 보면 환웅과 혼인을 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자, 신석기 사람들이 곰과 호랑이 미친 듯이 싸우고 있을 때 누가 이겼다는 거야? 곰 부족이 이겼다는 거죠. 누구하고 편먹었어요? 환웅과 편먹었죠. 환웅 부족, 청동기. 그러니까 신석기와 청동기가 합해서 신석기의 호랑이 부족을 몰아냈던 거죠. 이것이 고조선인 거예요. 몰아내고 국가를 세운 거죠. 이것이 고조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부족이 어떻게 했다? 부족이 연합했던 부족 연합국가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고조선이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단군 왕검이라고 이름이 써있죠. 단군은 뭡니까? 단군은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라는 뜻이고요. 왕검은 정치적으로 부족의 짱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군장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 군장이 한 사람이 제사도 하고 정치도 돌봤다. 이름하여 재정일치다라는 거죠. 재정일치의 사회였구나를 알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디? 단군 신화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이 시험에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고조선은 옆에 세력 범위를 보면 알듯이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요령 지역이라고 했어요. 요령. 여러분, 요령이 어디입니까? 모르겠는데요. 당연히 모르시죠. 모르시는 게 정상이고. 그렇죠? 이게 웃겨요. 정상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 국사를 안 배웠다는 건데. 자, 볼게요. 우리나라 지도죠. 중국 지도입니다. 자, 이쪽에 중국 땅이잖아요. 여기 압록강이고, 이 중국 땅 요렇게 가면 여기에 랴오어강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요하강이 흐릅니다. 자, 이 요하강을 기점으로 이쪽이 동쪽이지요. 그래서 이쪽이 서쪽이고, 그래서 앞자 따서 요서지방, 요동지방, 그래서 요동반도라고도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는 것, 요서지방, 요동지방으로 갈리게 되는 거고, 이 요서, 요동을 합해서 요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령지방. 그렇죠? 자, 그리고 이쪽에 가면 러시아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면 두만강을 건너서 이렇게 연해주라고 부르죠. 연해주.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쪽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 유명한 간도 지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간도. 그러면 이 요령과 간도를 포함한 연해주 뺀 이 엄청나게 큰 넓은 대륙을 가지고 만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만주. 그래서 이 만주, 북쪽의 만주, 북만주, 남쪽의 만주, 남만주에서 간도 지역은 남만주라고도 불러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일제강점기 가면 북만주네, 남만주네, 간도, 서간도, 북간도라고 하거든요. 간도 지역은 그때 가서 또 나눠드릴게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요서, 요동, 요령, 만주, 연해주 이렇게 구분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자라는 거죠. 지금 요령 지방에서 대동강 북쪽까지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령 지역 어디? 요서, 요동 포함하고요. 그렇죠? 여기 포함하는 거. 그렇지? 이쪽 이렇게 엄청나게 큰 곳. 그리고 어디? 대동강 이북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고조선이다라는 거예요. 이 아래쪽은 고조선이 아니고 그 토착 세력이 나라를 세운 진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중국, 여기 북방의 유목민들이 살았던 곳. 그래서 고조선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요령 지역과 대동강 쪽 그 지역이 고조선이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 근처에요. 비파형 동검하고 고인돌이 미친 듯이 많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 세력 범위의 유무를 찾아라. 비파형 동검, 고인돌 시험 엄청 잘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도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 자, 이렇게 국사를 배우면요. 지리도 배우게 됩니다. 똑똑해지는 거죠. 자, 양가로 2번에 단군조선의 발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동그라미 2번 기원전 4세기 때 연나라, 옆에 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 연나라도 엄청나게 컸는데 이 연나라하고 대립할 정도로 국경을 맞대고 컸다라는 것이 강대국이었다라는 거고, 동그라미 2번 기원전 3세기경에는 왕이 출현합니다. 자, 분명히 부족연합국가 군짱국가였어요. 그런데 군짱국가가 점차적으로 왕국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고조선이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정치체제. 자, 왕 밑에요. 상, 대부, 장군 이런 관직이 있었다라는 것도 기록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요. 자, 이것이 이제 단군조선이었는데 이 위만조선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보세요. 자, 이 단군조선이 점차 지금 보면 왕이 또 등장을 하면서 세력이 강하죠. 자, 이 중국 쪽 이 변방에서요. 이쪽에서 사람이 한 명 넘어오는데 이것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넘어옵니다.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넘어왔는데 당시의 왕은 준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준왕이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와서 군사 1000명과 같이 옵니다. 군사 1000명과 같이 넘어오게 되는데 이 준왕에게 무릎 꿇고 얘기하지요. 왕이시여. 내가 원래 고조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군사를 키웠다라는 거지. 그래서 고조선에 귀의합니다라고 해요. 귀화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준왕이 이 똘똘하니 좋구만. 그리고 당신이 너가 지금 그 군사력이 강하니까 우리나라 변방 이쪽에 연나라도 있고 막 한나라 이게 엉망진창이니까 이쪽 변방을 좀 수비하겠느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변방 수비하는 장수로 가서 부임하게 되죠. 그런데 점차 갈수록 이 중앙 집권 이 중앙 세력들이요. 얘들이 권력 다툼하지, 왕위 다툼하지, 정치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이럴 거면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왕이 되야겠다. 그래서 위만이 직접 쳐들어가서요. 준왕을 몰아내고요. 그래서 이 준왕을 죽였느냐 그게 아니고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로 쫓겨나서 다시 진을 접수해버려요. 그래서 진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 준왕이고 위만이 이제 들어와서 고조선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단군의 혈통을 가진 고조선이 끝나고 그리고 위만의 혈통을 가진 고조선이 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위만조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 페이지에 보면 그래프가 나와요. 그렇죠? 수직선이 나오는데 여기에 단군조선, 여기가 위만조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내용이 이겁니다. 단군조선, 위만조선. 이 두 개를 합해서 뭐라고 한다? 고조선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위만조선은 딱 3명의 왕이 있어요. 위만, 위만의 아들, 위만의 손자, 우거왕. 그래서 딱 셋만 통치하고 이 이전의 역사가 훨씬 더 길었다. 아무튼 이걸 가지고 고조선을 하는데 중국에서 얘기하죠. 위만은 중국 사람이니까 니네는 고조선 중국 사람이다. 말도 안 되는.
이 위만은 넘어올 때요. 상투 틀고 있고 고조선의 옷을 입고 있었고요. 그리고 넘어와서 이들을 그대로 이 토착 세력 있죠? 토착 세력을 그대로 높은 자리에 내 왼팔 오른팔로 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가를 고조선이라고 그대로 썼어요. 자, 제가 말이죠. 일본을 접수했습니다. 일본의 왕이 됐어요. 그러면 일본의 왕이 됐을 때 일본 사람을 내 측근으로 쓰겠습니까? 죽으려고. 그렇죠? 아니지. 그러니까 원래 일본 사람이었으니까 가서 썼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고조선 사람이니까 고조선을 통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위만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자, 양괄호 3번에 위만조선이죠. 동그라미 1번 성립. 중국 전국시대 이후에 혼란기에 연나라로부터 군사 천명하고 넘어왔어요. 그래서 위만조선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변방을 수비하던 장수로 하다가 위만이 이제 왕이 됩니다. 자, 준왕의 시임을 얻어서 고조선 서쪽 변경을 수비하고 후에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BC 194년인데요. 동그라미 2번의 사회. 자, 위만조선은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사 1000명을 끌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군사 1000명도 안 됐을까? 고조선이? 아니죠. 더 많았는데 당시에 고조선은 철기 문화가 지금 막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철기가 전체가 보급된 게 아니었는데 이 위만은 선진 문물을 갖고 왔습니다. 1000명 모두가 철기로 무장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갔구나 이게 아니고요. 철기 시대 초기 철기 국가였는데 위만이 철기로 무장되어 있었고 조금 더 발전된 철기 문화였다. 선진 문화가 와서 접수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철기 시대인데 철기 시대 똑같다. 이렇게 보셔야지. 그럼 뭐라고 이것을 표현하느냐? 철기의 본격적인 수용이다.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철기 문화의 시작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그렇죠? 철기 문화였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철기로 무장이 된 엄청나게 강한 고구려가 완성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고구려가요 엄청나게 강해져요. 옆에 한 나라가 있죠. 중국 애들이 있는데 이 중국 애들이 제일 짜증나는 거예요. 뭐가 짜증나냐면 자, 한 나라 고조선 우습게 봤거든요. 자, 옆에 이제 예라는 나라가 있고, 뭐, 이쪽에 이제 뭐 다 있는데, 자, 이 고조선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서 교류하고 서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왕래가 잦았어요. 근데 이제 위만조선이 되면서 국경을 침범했죠?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얘들이 에이씨,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한 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을 못 시켰을 것 같습니까? 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죠. 하지만 피해도 컸다라는 거지. 한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점차적으로 안 좋아져요. 이 위만은 이제 여기에서 머리를 쓰는 거죠. 자, 우리가 중개 이득을 취하자. 그래서 얘 나라의 그 특산품을 요다가 배치하고 한 나라의 특산품을 요다 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안 넘어가도 되게끔 이렇게 그리고 수수료를 챙기는 거예요. 이것이 이른바 중개무역입니다. 그래서 위만조선 하면 중개무역 그리고 철기의 본격적인 수용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한 나라에서 고조선 열받죠. 그럴 때 이제 위만조선은 역시 이 그 권력에 심취했고 중앙 귀족들이 왕위를 위협하기 시작하죠. 점차적으로 왕권 떨어지면서 개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한 나라에서 이를 갈고 있다가 잘 됐다라는 것이 이때다. 그래서 내분이 있을 때 그 내분을 틈타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어처구니 없이 고조선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고조선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침입으로.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사회, 철기 문화의 본격적인 수용이라고 나오죠. 됐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중개무역. 그래서 이들의 무역을 직접적으로 차단하고 이득을 취했다. 동그라미 4번 멸망인데요. 기억번 고조선 니은번 보세요. 한 나라의 침입이죠. 그래서 이때 한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1차 우거왕은 고구려의 고조선의 마지막 왕인데요. 위만의 손자죠. 이 우거왕이요. 첫 번째 막았어요. 한나라를 꽉 깨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패전을 거듭하면서 결국에 우거왕이 살해당하고 그리고 한나라한테 그 고조선이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그 고조선은요. 이렇게 멸망되고 한나라가 이 멸망된 고조선을 그냥 이제
버리고 가겠어요? 이제 요거는 한나라 땅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조선 유민들이 있어요. 나라는 망했어도 사람이 살고 있죠. 이 고조선 유민을 탄압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유민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그 국가 아닌 국가, 행정구역 4개를 만드니 이것이 4개의 군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만들었다. 한군현. 그리고 4개를 만들었다. 한사군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한군현 4개를 만들어요. 이 4개를 만들었는데 조금 있다가 이 4개가요. 분열 흡수 통합을 계속 거듭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낙랑 그리고 대방 이렇게 2개로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랑 대방 이렇게 된다. 한군현. 그래서 이 고조선을 통치하기 위한 통치기구를 만드니 그것이 한군현을 설치했다라는 거죠. 자, 이제 페이지를 넘겨볼게요. 자, 41쪽인데요. 고조선의 8조법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조선 우리가 정치편을 봤는데 사회는 어땠을까? 자, 8조법. 그 나라의 법을 보면 그 나라의 사회가 나온다라는 거죠. 8조법. 이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나라의 역사에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서에 8개의 법이 이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이 기록에 8개가 다 나온 게 아니고 이 중에 3개만 이게 현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개 조항만 알고 있어요. 자, 그 8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조선의 8조법입니다. 자, 고조선에서는 백성에게 그만은 8조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4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였대요. 사람을 죽였죠? 그럼 너도 죽어. 왜? 이 사람은 뭡니까? 노동력이에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없앴지? 그럼 너도 없앴어. 그러니까 노동력을 중시하는 사회였다라고 평가가 되는 것이고 니은번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아야 돼요. 농경 사회였구나. 그리고 가파 사유재산이 있었구나. 그렇죠?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어 계급이 있었구나. 노비 계급. 그렇죠? 디귿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 화폐를 썼나 보네. 화폐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자, 리을번 보면요. 그 아래에 있어요. 여자들은 모두 정초를 지키고 음란한 짓을 하면 죽여버렸다라는 거죠. 남자는요? 없어요. 가부장 사회예요. 남성 중심의 사회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8조법을 통해서 이 고조선의 사회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고조선이 멸망을 했어요. 자, 고조선이 멸망했습니다. 자, 이 한 군현을 설치해서 고조선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핍박하고 막 개처럼 노비처럼 부려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기에 그 고조선의 유민들은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죠. 그러면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얘들 통치기관은 막 밤에 습격하고 막 난리. 그렇죠?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게 돼요. 제2의 고조선을 만들어야겠다. 고조선 부활시키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 모이면서 국가가 하나 만들어졌으니 그것이 부여라는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이 부여가 만들어지고 그 부여의 아들 주몽이 쫓겨나지요. 왕권 다툼에서 밀렸고 그래서 죽을 위험에 처해요.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래 동네에다 뭘 만들었죠? 고구려를 만들게 되고요. 자, 이쪽 동네에서는 옥저와 동해가 조금씩 자생적으로 국가를 만들게 되고 아까 이 아래는 뭐가 있었죠? 진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진은 마한이라고 50여 개의 나라를 이렇게 만들게 되고 그리고 변한이라고 해서 10여 개의 나라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진한이라고 해서 이 아래 동네 분화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여, 고구려, 옥저동에 마한, 변한, 진한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금 이따 이게 고구려 다 흡수되죠. 그리고 마한은 백제, 그리고 진한은 신라, 변한은 가야로 가게 되는데 일단 이것을 봐야 돼요. 우리가 고조선 다음에 맨 교과서에 고조선 다음에 그냥 부여, 고구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뭐 다른 거 외우자 이렇게 되는데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여, 고구려. 여기에 뭐가 있었죠? 낙랑이나 대방. 이 낙랑군, 대방군, 한사군이 이렇게 붙어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여, 고구려, 옥저동에 마한, 변한, 진한인데 보세요. 어떻게 썼죠? 부여, 고구려를 썼죠. 그러니까 부여 위에 동네, 그 다음에 고구려. 그렇죠? 그리고 옥저동해. 자, 부여, 고구려는 알겠어요. 근데 옥저동해는 헷갈려. 위에가 동해인지 아래인지. 그렇죠? 앞잡다면
우리 한반도는 옥동자가 살고 있었거든요. 아주 귀여운 아기를 옥동자라고 하는데, 그렇죠? 옥동자 살고 있었고, 어떻게 썼어요? 제가 마한변한 진안으로 썼죠. 그래서 마변진이라고 외우세요. 부여고구려 옥동자 마병진, 이렇게 마변진 5번. 부여고구려 옥저동에 옥동자 마변진 이러면 끝나. 위치는 다 외웠어요. 와, 좋다. 그렇죠? 참 창피해. 자, 이제 41쪽으로 갑니다. 41쪽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사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위치를 봤으니까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고조선 그리고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그리고 마한변한 진화는요,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그렇죠? 부여부터 가볼게요. 부여. 부여는 오부족이 연맹하고 있었던 연맹체 국가였습니다. 자, 오부족 연맹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일단 왕이 있고요. 왕 밑에 사출도가 있어요. 사출도라는 행정 구역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마가, 우가, 구가, 저가들이 지배하게 합니다. 이 가는 귀족이라는 얘기인데, 자, 왕이 있죠? 마가, 우가, 구가, 저가가 있는데 이게 부여예요. 부여라는 나라가 있으면 이 부여가 4등분을 했다 보시죠. 그럼 이걸 가지고 지금 따지면 뭐 경기도, 충청도 이런 것처럼 4개를 나눈 거예요. 이렇게 4개를 나눠놓은 것을 사출도로 하고 이 지역에 짱을 두고 마가, 우가, 구가, 저가로 놓고 있는 것, 그것을 가운데 왕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구나. 자, 마가, 구가, 저가 힘이 이렇게 있으면 왕의 힘은 이렇습니다. 왕의 힘이 제일 크지요. 그러니까 1대1로 전쟁을 하게 되면 이겨요. 그러니까 왕의 힘이 제일 크지만 얘들이 뭉쳐요. 그럼 왕을 언제든 칠 수 있죠. 왕권은 약했다라는 건데, 자, 보세요. 외적이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왕이 군사를 빌립니다. 얘들아, 군사 좀 빌려줘. 빌려줬어요. 근데 왕이 가가지고 패전을 내버렸어요. 그럼 왕을 죽여요. 잘못했네. 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왕이 부덕한 거예요. 신이 도한 거지. 왕 죽여야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왕권은 굉장히 약했다라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왕이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전쟁이 터졌어. 전쟁 나갔으니까 막아야 돼. 이게 아니고 점을 한번 쳐보자라는 거죠. 이른바 우제전법인데, 야, 소 가지고 와. 소. 그래서 소를 가지고 와서 소를 죽여버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야, 굽 봐봐. 어때? 굽이 말짱이에요. 운이 좋구만. 야, 전쟁 나가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굽이 갈라지거나 피가 나거나 막 그래요. 이상한 일이 생겼지. 그러면 재수가 없죠. 문 걸어 닫아라. 전쟁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점을 쳤던 나라가 부여예요. 우제전법이고. 자, 한번 봅시다. 양가로 부여. 양과로 1번에 건국. 건국은 어디? 위치만 알면 되지 이 문구로 기억할 필요가 없다. 양과로 2번에 부여의 발전이죠. 동그라미 1번 1세기 초에 왕호를 썼어요. 그리고 중국과 외교 관계를 체결해서 중국과도 관계가 좋았어요. 맨 처음에 관계는 엄청 안 좋겠죠. 그렇죠. 독립운동에서 만든 나라인데 점차적으로 외교 밟아서 좋게 만들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3세기 말에 선비족이 쳐들어왔고요. 거기에 이후에 이제 쇠퇴하게 되는 것이 부여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3번 고구려 문자왕, 5세기의 문자왕이 있어요. 이 문자왕이 부여를 쳐서 부여를 멸망시킵니다. 이것이 이제 부여예요. 자, 양가로 3번의 정치지요. 오부족 연맹체입니다. 그래서 마가, 우가, 구가, 저가를 두었고 이들을 사출도를 지배하게 했다라는 것이고, 동그라미 2번 왕의 권한, 자연재해 및 흉년이 들거나 전쟁에 패하면 그 책임을 왕으로 물어서 왕권은 약했죠. 왕을 죽여버리고 막 그랬으니까 왕권이 약했다. 경제는 어땠다? 자, 경제는요, 땅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농사 짓긴 좋죠. 그런데 농사만 지면 안 돼. 반은 농사를 지었고요. 반은 목축업만. 그래서 반농, 반목이 기본 경제입니다. 왜 이러냐면, 기후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만 졌다가 흉년이 들면 그냥 쫄딱 망하죠. 그러니까 목축업도 해서 흉년을 대비했다라는 거죠.
자, 말죽 모피가 특산품이었고요. 사회풍속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순장이 있었어요. 순장은 뭡니까? 이 지배자가 죽죠. 그럼 지배자를 따랐던 이 그 아랫사람들을 같이 묻어버리는 거예요. 생매장 시켜버렸다. 동그라미 2번 우제전법. 우제전법 설명드렸고, 동그라미 3번에 형사취수제가 있어요. 형사취수제는 형수를 취하는 건데요. 자, 형이 있어요. 근데 형이 전쟁에 나가서 졌어요. 그러면 져가지고 그냥 죽었다라는 거죠. 전사했어요. 그러면 이 전사했으면 형의 그 처와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그 노비로 팔려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장에서 진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동생이 형수를 첩으로 삼는 제도가 형사취수제입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중시했던 나라가 부여였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 조카 있죠. 전쟁에 나가서 전사한 그 조카가 아들이야. 그러면 이 아들을 뺏기게 되죠. 안 되지. 내가 취해야죠. 그래서 형사취수제가 있었던 부여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영고라는 것이 있는데 하늘에 제를 지냈어요. 언제? 12월 달에 하늘에 제를 지냈으니 그것이 제천행사 영고입니다. 자, 한 페이지 더 넘어가 볼까요? 자, 양거래 6번에 사조목의 법이 있는데 8조법은 고조선법이고 부여는 사조법인데 사조법은 시험에 안 나와요. 내용이 나오죠. 자, 이 부여는요. 연좌제가 있었습니다. 이 엄청 살벌한 건데 묶어버리는 거예요. 연좌.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자로 처벌을 받죠. 근데 내 가족 모두 살인자로 처벌받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연좌제가 있었던 게 부여. 자, 그리고 일책 12법이 있었습니다. 도둑질을 내요? 그래. 12배로 갚아라 라는 거죠. 일책 12법이 부여입니다. 그래서 한 번 잘못했으니 12배로 갚아야 돼요. 자, 이제 부여는 됐고요. 고구려로 가볼까요? 고구려. 어떻게 보면 아들의 나라죠. 부여의 아들의 나라. 아버지가 부여죠. 그러니까 고구려. 자, 주몽이 세우죠. 그래서 환인지역에다 세웁니다. 자, 양가로 2번의 정치. 왕 밑에요. 부여는 마가우가 구가 저가가 있었잖아요. 고구려는 왕 밑에 상가 그리고 고추가 이런 일종의 대가들이 있었고요. 이 상가 고추가 이들은 조의 선인을 각기 거느리고 있었던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던 게 고구려입니다. 그렇죠? 고구려. 그래서 사자조의 선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부족 연맹체래요. 왜 그럴까요? 주몽은 쫓겼죠. 쫓기다 보니까 한없이 쫓길 수는 없잖아요. 쫓겨서 이제 그 부여군을 막아야 되는데, 쫓겨서 이제 스톱. 자, 빨리 국가 세워. 저거 막아야 돼. 정치 체제가 이 주몽은요, 어려서, 여차 있으면 부여의 왕이 될 수도 있었던, 그 왕자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부족 연맹체가 틀에 박혀 있고, 부여의 모든 정치 시스템이 머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왕을 대신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급할 때 머릿속에 있는 거의 다 부여의 제도를 거의 다 가져와요. 거의 비슷하죠. 이름만 바꾸고 거의 다 비슷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왕자였기 때문이죠. 자, 오부족 연맹체였고 왕 밑에 상가 고추가 그러니까 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자주의 선인을 거느렸고요. 옥저를 복속합니다. 그래서 유리왕은요. 이 옆에 있는 옥저 있죠? 옥저를 가서 복속을 해요. 꿇어. 그런 다음에 야, 네 나라 보존시켜 줄 테니까 공납 바쳐 우리한테. 그래서 옥저가 예 그러면서 옥저는 끊임없이 고구려한테 계속 공납을 바칩니다. 옥저는 나중에 동해와 같이 흐지부지 막 이렇게 되다가 사라져요. 소멸하는 나라인데 어찌됐건 이렇게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 고구려는요 벌써 뭐가 눈에 보입니까? 약탈 경제가 눈에 벌써 보이죠. 얘들은요 산악지대예요. 지금 북한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농사로 연명하기는 힘들어요. 땅이 다 산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니까 털어. 그러면서 약탈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약탈을 하면서 경제를 그렇게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산품이 맷궁이라고 짧은 활이 있었어요. 그래서 맷궁이 특산품이었고 그리고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어요. 그 집집마다 조만한 창고를 두었으니 이것이 고구려였다라는 거예요. 자, 양거로 4번에 이제 사회 풍속이 있었는데, 자,
제가회의, 고구려의 대표 귀족회의죠. 가들이 모이는 회의예요. 그래서 상가 고추가 이런 대가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했습니다. 전쟁이 났어요. 이 일을 어쩔 것이냐? 가들이 모이죠. 제가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회의를 통해서 중범죄자는 사형이 처하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아버렸어요. 연좌제네. 그렇죠? 거의 비슷한. 그렇죠? 그리고 사회 풍속에 특이한 제도가 있었으니 서옥제가 있었습니다. 서옥제. 이건 뭐냐? 자, 이 결혼 풍습인데요. 고구려에 남자 집안과 여자 집안이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 집에서 준비를 합니다. 여자 본체가 있잖아요, 집에. 엄마, 아빠가 여기 살고. 그렇죠? 자, 요 뒤에 조만한 가옥을 하나 짓습니다. 이 가옥의 이름이 서옥이에요. 자, 그러면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서 이쪽 서옥에서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른바 대릴사위제죠. 이렇게 돼서 이 분가를 언제 하느냐? 이 둘의 관계에서 자식이 태어났을 때, 이 자식이 결혼할 나이가 됐을 때 이때 분가를 해서 똑같이 서옥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고구려의 서옥제입니다. 시험 엄청 나와요. 그래서 고구려의 대릴사위제, 서옥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조상신을 섬겼어요, 고구려는. 그래서 주몽과 주몽의 어머니 유아부인을 신격화시켜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하늘에도 제를 지냈는데요. 제천행사 동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제사를 지냈어요. 이 고구려는요, 특징적인 게 제천행사를 했던 지역이 따로 있어요. 이른바 국동대열이라고 하는데요. 나라의 동쪽에 큰 혈자리가 있었다. 국동대열이에요. 이곳에 가서 하는데 저쪽에 동굴처럼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국동대열입니다. 꼭 국동대열에서 제사를 지냈고 10월 달에 하늘에 동맹이라는 제사를 지냈어요. 동맹 조금 살벌하죠. 그런데 왠지 상무적인 기품 이런 것도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고구려답다. 동맹. 그렇죠? 외우기도 쉽고. 자, 그리고 왕과 신하들이 국동대열에서 함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 부여고구려 됐고요. 그리고 옥동자를 봐보자라는 거죠. 자, 옥저와 동해를 한번 봐봅시다. 자, 일단 옥저와 동해에 공통점이 있으니요. 왕이 없어요. 그래서 옥저동에 사만도 왕이 없습니다. 자, 이 부여와 고구려만 왕이 존재했던 왕국이었고 이들은 그 군장이 지배했던 군장 국가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옥저와 동해예요. 그래서 이들은 정치적인 군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읍군이라든가 그리고 삼로라든가 이런 정치적 지배자가 존재를 했을 뿐 왕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옥저의 생활을 한번 봅시다. 옥저의 특징을 한번 보자. 옥저. 자, 옥저 경제생활 토지가 비옥하죠. 당연히 그 밖에는 여러분들 볼 때 이쪽이구나. 이쪽 밖엔 뭐예요? 동해안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기도 많이 잡히고 땅도 좀 비옥하고 농사도 잘 짓죠. 그렇죠? 토지 비옥으로 농사가 발달을 하고요. 해산물이 풍부하고요. 고구려의 공납을 바쳤던 한계가 있었다. 자, 아무튼 옥저의 풍습은요. 가족 공동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하죠. 가족 공동묘. 자, 이것도 시험 잘 나오는데 자, 보세요. 내 집 앞마당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묘자를 썼어요. 할머니 돌아가셨네.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네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이건 뭐 무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때가 되면요. 이 무덤을 다 파헤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뼈를 깨끗이 씻어요. 그런 다음에 한 곳으로 모으죠. 그리고 묘를 크게 쓰는 가족 공동묘라고 합니다. 이것이 옥저의 특징입니다. 가족 공동묘. 자, 그리고 민며느리제가 있어요. 민며느리제. 서옥제처럼 결혼 풍습인데요. 옥저의 결혼 풍습은 또 약간 틀려요. 자, 남자 집과 여자 집이 있는데 혼인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혼인을 약속한 여성이 남성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집살이를 하는 거네. 그렇죠? 여성이 이렇게 이제 같이 지내는데 결혼할 나이가 되잖아요. 결혼은 안 시키는 거죠. 그냥 약혼한 상태로 들어가서 사는 거야. 근데 결혼할 때쯤 되면 여성이 짐을 싸요.
다시 자신의 집으로 가버립니다. 이거 뭐야? 그러면 이제 이때쯤 되면 남자 집에서요, 온갖 금은보화와 고기와 이런 것들을 싸가지고 보내요. 그러면 이제 이 신랑이 장인어른 딸 데리러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문을 열지요. 자, 내놔라. 그러면 이제 금은보화와 이런 걸 다 받고 딸을 내줬던 풍습, 민며느리지요. 자,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별로 보기 안 좋죠. 왜요? 딸 돈 받고 판 거 같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는 고기, 이 음식만 받아가지고 동네 장치를 했었다. 뭐 이런 제도가 있는데, 아무튼 민며느리제라는 것이죠. 옥죄의 풍습입니다. 민며느리제. 이렇게 기억하시고, 서옥제하고는 또 반대지요. 그렇죠? 서옥제는 사위를 드리는 대릴사위제였다면, 민며느리제는 오히려 시집살이를 하는, 그렇죠? 며느리를 드리는 제도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43쪽으로 갈게요. 자, 양가로 3번에 동해 생활이에요. 동해, 호호. 자, 동해도 옥저하고 별다를 게 없어요. 앞마당이 또 동해잖아요. 동해, 동해. 그렇죠? 앞마당이 그러니까 해산물도 어느 정도 풍족하고, 그리고 땅도 비옥하니까 농사도 조금 발전이 되고, 이렇게 됐던 것이 이제 동해인데, 특징적인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거죠. 옥저하고 다른 게 방직 기술. 그러니까 배 짜는 기술 있죠. 이 방직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옥저하고는 틀린 것이 있었고, 그리고 동해만의 특산품이 있었으니 시험에 엄청 잘 나와. 그게 뭡니까? 단궁, 그리고 과하마, 그리고 반어피가 있습니다. 단궁은 짧은 활, 그리고 과하마는 과일나무 밑에를 통과할 수 있는 말이다. 작은 말, 과하마라고 부르고요. 반어피는 바다표범의 가죽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특산품인데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업 듣는 게 어떻게 학원에서 보면 종합반이 아니고 단과반이죠. 단과반, 단과반. 자, 옥저랑 헷갈리는데 단군 디귿이고 동해 디귿이에요. 와, 빨리 넘어가야지. 다 외웠어. 동해 단과반 후. 그렇죠? 절대 헷갈리기만 해봐. 하여튼. 자, 동그라미 2번 동해 풍습입니다. 자, 이제 동맹 제천 행사가 있었는데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고요. 무천, 그래서 10월 달에 제사를 했습니다. 옥저는요, 제천 행사가 없었어요. 옥저는 제천 행사가 없었다. 이것도 이제 특징이고. 자, 그리고 책화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책화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책화라는 것은 뭐냐면 부족 경계를 엄격하게 했는데요. A라는 부족과 B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자, A, B라는 부족이 있는데요. 이 공터에서 놀았어요. 싸움이 났네요. A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B가 이놈 자식이 그러고 잡으러 갔는데 부족 경계를 넘는 순간 A 부족장이 나와서 체포해. 체포해서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기 직전에 B 부족장에게 알려요. 잡혔으니까 죽일게. B 부족장이 아니야. 야, 왜 그래? 살려줘. 그러면 대가를 치러. 그래서 소나 말 이런 걸 갖다가 변상하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똑같죠? A가 그러면 똑같이 그래요. 근데 이제 A가 좀 크다 보니까 배짱을 튕겨요. 야, 11마리 내놔. 야, 그러면 그게 좀 그렇잖아. 싫으면 죽이든가. 아니야. 그러면 이제 B가 열받죠. 자존심 상했죠. C하고 연합을 궁리를 하죠. C하고 연합을 할 때 뭐가 좋아요? 조계혼이 또 엄청나게 좋지요. 그래서 부족과 혼인을 해버립니다. 다른 부족과. 그럼 세력이 커지죠? 자, 거꾸로 됐어. A도 A. 점차 이렇게 변하는 것. 이것이 또 동해의 책화의 영향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족 경계가 삼엄했다라는 거 책화. 그리고 조계혼을 시행을 했던 동해입니다. 그렇죠? 동해의 집터 이랬다. 자, 아래 보시면 사만이 나옵니다. 사만. 마한, 변한, 진한이죠. 역시 이들은 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그 마한, 변한, 진한인데 동그라미 2번에 마한 이후 백제로, 그리고 진한, 변한. 이거 보세요. 마한, 진한, 변한이라고 써있지 마변진이라고 안 써있어. 그러다 보니까 위치가 마변진인데 마진변이라고 외워요. 학생들. 그래서 마변진이라고 한 거야. 그렇죠? 왜냐면 세력대로 마한이 제일 컸고 그 다음에 진한이 컸고 변한이 컸거든.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들이 다 헷갈리지 말라고요. 자, 양괄호 2번의 통치체제 및 사회입니다. 자, 정치체제. 그래서 신지, 견지, 읍차,
부레가 있는데요. 이들이 군장입니다. 군장인데 신지견지는 대족장이에요. 그리고 소족장은 읍차부레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는요, 아랫동네, 지금도 그렇지만 이 아랫동네는 농사가 뛰어나죠. 농사를 엄청나게, 땅도 비옥하죠. 기후도 알맞죠. 그러다 보니까 농사가 확대가 돼요.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 농사가 발전했다? 부유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저수지 관리권, 그래서 저수지를 관리하는데 큰 저수지를 관리했다 그러면 대족장, 작았다 소족장 이렇게 나오고, 시험에서는요 읍군이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그리고 이쪽은 신지가 잘 나와요. 신지 이렇게만 이제 기억하시면 사만이구나, 그 옥조 동해구나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다 거의 다 이 옥조 빼고요. 옥조는 제천 행사가 없으니까 거의 다가 재정일치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와 정치를 한 사람이 다 했는데 이 사만만은 재정분리사회였어요. 그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소도라는 지역을 보면 알 수 있고요. 이 소도에 짱이 천군이라는 짱이 있었다라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사만 지역이 있어요. 자, 이 안에 소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일정 지역을 소도라고 하는데, 자, 이 살인범이 소도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포조리가 뛰어가다가 소도 지역까지 못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이 소도는 신이 살고 있는 신성한 지역이다 라고 해서 조용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 그때 이제 여기에 짱인 제사장 천군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 그러면 천군 그 그 살인범이 들어갔습니다. 기다려, 시끄러. 그러면 천군이 가서 잡아다가 인계하면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오늘은 신이 괜찮으니, 심기가 괜찮으시니 들어와서 수색을 해, 단 조용히 해, 이렇게 허락해주면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이 정치적인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소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도 지역과 천군이 나오면 무조건 사만이고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의 사만의 경제활동, 당연히 벼농사가 굉장히 뛰어났겠죠. 그리고 철의 생산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특히나 철은 사만 중에 변한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중개무역을 많이 했었다라는 거예요. 화면에 제가 안 보이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변환이지요. 자, 낭랑 여기 있었어요. 낭랑 대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낭랑과 외를 수출을 담당했어요. 중개무역. 그럼 거꾸로 이렇게 중개무역을 담당했고, 이때 철을 화폐처럼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화폐가 뛰어났고요. 이 철을 수입하려고 혈안이 됐던 게 또 다른 외부의 나라들이 이 변환과 무역하자, 철 좀 줘, 이렇게 했던 나라가 또 변환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중개무역이 번성했었고요. 그리고 제천 행사를 하는데 2번 했습니다. 5월 그리고 10월. 수린날 상달제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걸 가지고 계절제라고 불렀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절제. 그래서 2번 했다라는 거죠. 씨 뿌리고 1번, 그리고 추수할 때 1번,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반음치 귀틀치는데 모르셔도 되고, 여기에 있는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 또 이렇게 나오면 고마운데, 이렇게 이제 사료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중급이라 사료가 거의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학생들이 모여서 뭐 얘기하죠. 거기는 뭐 연고라는 제도가 있었대. 그럼 연고 어디? 부여지역. 아니야, 동맹이 있었대. 동맹 고구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화체로 나와서 체크하는 이런 형식의 문제가 나오는데, 사료가 나올 때도 있고요. 그때 이제 그 관계를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라는 거지.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서에는 안 나옵니다. 중국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에 중국은요, 삼국지 시대였습니다. 그 유명한 삼국지, 유비관우 장비, 조조, 송권 막 이렇게 막 싸울 때 있죠. 그래서 삼국시대인데 총나라가 여기 있고 오나라 있고 요 위에가 위나라예요. 이 삼국지 시대 경계를 맞닿고 있던 위나라의 역사서, 위서, 그리고 삼국지 시대
삼국지 위서 동쪽의 오랑캐 편, 동의전 편을 보면, 그러니까 이들이 봤을 때 우리가 오랑캐잖아요. 이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그 동의전에 있는 사료를 보면요, 기록이 지들 중국 입장에서 썼거든. 그러다 보니까요, 부여하고 중국은 관계 좋았죠? 그러니까 좋게 써놨어요. 부여는 근엄하고 후덕하고 다른 나라를 노략질하지 않았다라고 근엄하게 이렇게 좋게 써놨는데, 고구려는 무슨 경제? 약탈 경제죠. 맨 쓸데없이 공격하고, 그러니까 악당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고구려를 험악하게 써놨어요. 저건 계곡물 식수로 먹는 야만족이고 맨 도둑질만 하고 이렇게 써놨어요. 기분 안 좋죠. 그리고 옥저동에 보이겠어요, 얘들이? 안 보여. 근데 듣기로 얘는 불쌍하대요. 어디가? 고구려한테 복속돼가지고 맨날 공납받는 조그만한 나라가 있으니 이게 옥저였고 라고 기억해놓고, 자, 동해 같은 경우는 뭐라고? 몰라, 뭐 책화 뭐 그런 제도가 있대. 특이한 나라야. 이런 걸 기억해놨고요. 자, 사마는요 더 멀지요. 관심 있겠어요? 없어. 근데 얘들 얘기 들어보니까 두 차례를 미친 듯이 먹고 놀고 마시고 좋아했더라 라고. 그러니까 쟤들은 노는 애들이라고 써놨어요. 사마는 맨날 먹고 마시고 놀기를 좋아하는 애들. 그래서 두 차례나 놀았다 뭐 이렇게 써놓은 이런 역사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읽어드리진 않았는데요. 그 책에 제가 사료를 다 패스를 냈죠. 그 이유를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설명해드린 것처럼 한번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시험에서는 사료보다 대화체로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 44쪽이에요. 이 내용이 그대로 어떻게 책에 실려 있죠. 판서를 안 하셔도 됐다라는 거죠. 제 수업은 판서가 없는 게 특징이에요. 거의 여러분들이 판서를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해드립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요, 우리가 삼국시대로 갑니다. 자, 고생하셨고 좀 쉬었다 갑시다.